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모의고사도 보고. 자, 이제 곧 이번 주 지나가면 등교하게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밤마다 우리 2학년 7, 8, 9반이 진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어쨌거나 등교는 다음 주 이 수업이 진행되어지는 날은 다음 주에 등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곧 얼굴 볼 것 같은데, 물론 시험 때 얼굴 봐서 반가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유전도 거의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예정컨대는 이론 수업, 개념 수업은 유전에 대한 내용이 한 2강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일단 진행하면서 또 차이가 나면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하겠지만, 일단은 2강 정도 남은 게 지금 3개 반 중에 한 반 빼고는 이제 딱 그렇게 해서 맞출 것 같고, 한 반 정도가 조금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1시간이 온라인 수업이 더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탐구를 준비하든 아니면 문제풀이를 준비하든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고요. 자, 오늘 원래 지난 시간에 학습 목표 중에 다인자 유전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 중에 그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유전 관련된 문제들 다뤄주는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서 오늘 유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유전병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못 다뤘던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대립 유전자의 관계, 특히 이제 독립과 연관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멘델의 유전 법칙 중에 독립 유전에 대해서, 그리고 독립 유전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독립 유전에 위배되어지는 연관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다인자 유전 뭐겠죠? 우리 앞에서 단일인자 유전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자, 단일인자 유전은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인자가 몇 개 존재할 때? 한 개가 아니라 한 쌍이 관여할 때, 관여하는 인자가 한 쌍인 경우가 단일인자 유전이고요. 다인자 유전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인자가 2쌍 이상 여러 쌍일 때, 그래서 다인자 유전이란 한 형질에 대해 2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유전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인자 유전과 좀 차이가 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 인자들이 관여하다 보니까 표현형이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우열의 법칙이 성립이 되면 우성이냐 열성이냐, 아니면 우열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우성이냐 열성이냐, 아니면 중간, 이거냐 저거냐, 아니면 중간이냐,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이 다인자 유전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고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연속적으로, 또 정규분포, 여러분들 정규분포라는 말 수학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정상분포, 정규분포 무슨 얘기냐? 평균 중간값이 많고 한쪽 저쪽, 이쪽과 저쪽, 점수로 따지면 고득점 높은 점수와 저득점 낮은 점수, 평균 점수가 많고, 평균 점수를 맞는 학생들이 많고, 높은 점수랑 만점에 가까운 또는 빵점에 가까운 쪽으로 갈수록 점점 수가 줄어드는 그러한 분포를 정규분포, 정상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아서 중간께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나타날 확률이 높아져서 이러한 양상을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경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곧 이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예를 가지고서 설명할 건데 그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 다인자 유전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람의 경우 키, 몸무게, 피부색, 지문선의 수,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키는 큰 사람 2m 또는 작은 사람 160 이렇게 구분된 게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180인 사람도 있고 170인 사람도 있고 중간중간의 키들도 있고, 그때
중간 보통의 키가 가장 보통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키 큰 사람들은 또 작은 사람들은 그만큼 적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양상. 체중도 마찬가지고 피부색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전이 다인자 유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인자 유전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대표적인 예로 사람의 피부색 유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래 사람의 피부색을 결정해주는 인자는 실제로는 뭐 100여 가지의 인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피부색. 자, 그래서 우리 뭐 민족마다 피부색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자, 우리 같은 민족인 동양 한국인 내에서도 피부색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볼 수 있겠죠. 그것은 이제 관여하는 인자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 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제 다인자 유전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모델에 사용되어진 피부색은, 자, 사람의 피부색이 세 쌍의 인자가 관여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다인자 유전을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피부색에는, 자, 검게 나타내는 색으로 나타내는 유전자와 흰색으로 나타내는 유전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어쨌거나 얘가 몇 쌍? 세 쌍의 인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이 세 쌍의 인자를 임의대로 영어 알파벳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그냥 A, B, C로 붙였지만 C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A, B, D로 구분을 할게요. 자, 그래서 검은색으로 사람의 피부색을 검게 결정해주는 유전자는 대문자 A, B, D가 관여하고요. 흰색으로 결정해주는 유전자는 스몰 a, 스몰 b, 스몰 d가 관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 A, B, D에 대해서 형성할 수 있는 유전자의 조합은 총 몇 가지가 될까요? A에 대해서 두 가지, B에 대해서 두 가지, D에 대해서 두 가지, 총 8종류의 인자를 유전자형을 형성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피부색이 완전히 검은색인 사람과 피부색이 완전히 흰색인 사람 사이에서 이제 자손이 태어나고, 또 그렇게 태어난 자손 중에 또 그로부터 태어난 자손들이 어떻게 자녀를 형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자, 피부색이 완전히 검은색으로 나타내는 사람의 유전자형은 모두 A, B, D에서 모두 대문자의 조합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검은색인 사람은 라지 AA, 라지 BB, 라지 DD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흰색인 사람은 스몰 AA, BB, DD 이렇게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둘 사이에서 만약에 자녀가 태어난다면, 자, 검은색인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유전자형이 동형접합자로 순종이라고 그랬죠. 순종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경우가 단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왜? A에 대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줘도, 얘를 줘도 라지 A만 주고, 얘도 B도 D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갖는 생식세포와 순종의 흰색인 사람도 스몰 a, b, d의 유전자형을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이 되어져서 이 둘이 만나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의 유전자형이 될 텐데, 이렇게 태어난 이 사람의 피부색은 어떻게 나타나오느냐? 이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요. 세 쌍의 인자가 관여해서 대문자는 검은색, 소문자는 흰색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대문자가 모두 유전자가 대문자가 6개 있는 모두 대문자인 사람은 완전히 검은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쓰지 말고 대문자와 소문자의 수에 따라서 대문자가 6개인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은 모두 검은색이 나타나게 되겠고, 그러면 대문자가 6개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소문자는 없다는 얘기인 것이고, 자, 그럼 하나씩 빠져서 대문자가 5개인 경우, 4개인 경우,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 1개인 경우, 0개인 경우가
형성이 되어질 텐데 상대적으로 소문자는 하나 줄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대소문자의 개수의 비율이 조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럼 피부색도 모두 대문자 가지고 완전히 검고 모두 소문자면 완전히 흰 색에서 중간 색깔들이 나타나서 만약에 사람의 피부색을 결정해주는 유전 인자쌍이 세 쌍만 관여한다면 사람의 피부색으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앞에서 얘기할 때 다인자 유전의 특징에서 표현형이 다양하다고 했는데 그 표현형의 수를 물어봐요. 표현형의 수를 물어보게 되는데 이 경우 세 쌍의 인자가 관여하는 사람의 피부색의 경우 형성할 수 있는 최대 피부색의 경우의 수는 가지수는 총 몇 가지? 7가지가 된다. 그래서 하나 체크하고 갑시다. 다인자 유전에서 표현형을 물어보는데요. 표현형의 수를 물어보는데 표현형의 수 이거 아주 중요해요. 표현형의 수는 자, 관여하는 인자수 더하기 1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사람의 피부색 세 쌍의 인자가 관여하는 유전이다. 자, 세 쌍의 인자란 개수로 따지면 인자의 수가 몇 개죠? 6개죠? 근데 표현형은 최대 형성할 수 있는 표현형은 몇 가지? 7개. 그래서 관여하는 인자 수에서 세 쌍 6개에서 더하기 1 해서 7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다. 왜? 관여하는 인자 수가 6개이긴 하지만 모두가 한쪽인 거부터 하나씩 빠져서 없는 경우까지 6개의 인자로 따지면 6, 5, 4, 3, 2, 1, 0이 되니까 0도 있어서 하나를 더한 관여하는 인자수 더하기 1이 표현형의 수가 되는 것인데 한 가지 더 그냥 관여하는 인자수가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는 관여하는 인자수 더하기 1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선생님이 중간에 끊고 이게 좀 빠진 것 같아서 새끼로 빠져서 설명하고 다시 가는데 자 봐요. 이 경우 자 피부색이 검은 사람과 흰 사람 마찬가지로 피부색을 결정해주는 인자는 새쌍 6개씩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녀는 자 이 사람은 만들 수 있는 생세포가 단 한 가지 예. 이 사람도 만들 수 있는 생세포 유전자형은 단 한 가지 예. 모두 대문자, 모두 소문자. 그래서 조합되어지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A, 라지 D, 스몰 d 요 한 가지만 형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대문자 3개, 소문자 3개인 피부색이 중간 색깔 뭐 그냥 편하게 뭐 갈색이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중간 색깔로 표현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지금 형성할 수 있는 최대 표현형의 수는 관여하는 인자수 더하기 1이고 이 변화가 일어나는 관여하는 인자수 더하기 1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개체와 이런 개체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표현형을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가면 일단 나중에 등교할 때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형성된 이형접합자인 모두가 이형접합자인 이런 개체가 자신과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개체와 만나서 자손을 남긴다. 그러면 형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 이 사람 모두가 이형접합자인 이 개체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거는 자, 이 다인자 유전 모델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경우 자, A, B, D가 세 쌍의 인자가 관여하긴 하지만 사람의 피부색을 결정해 주는데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이 A, B, D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피부색을 결정해 주는데 같이 관여하긴 하지만 A가 유전되는 데 있어서 B가 유전되는 데 있어서 D가 유전되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은 독립관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독립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A에 대해서 형성할 수 있는 유전자의 조합이 몇 가지? 네, 2가지죠. 라지 A냐, 스몰 A냐. B에 대해서도 라지 B냐, 스몰 B냐, D에 대해서도 라지 D냐, 스몰 D냐.
하게 되면 자,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D에 대해서 각각 두 가지를 형성할 수 있고 독립사건이라면 형성할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는 총 몇 가지? 8가지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라지 A, B, D, 라지 A, B, 스몰 d 두 가지, 라지 A, 스몰 B, 라지 D, 라지 A, 스몰 B, 스몰 d 또 두 가지, 그리고 스몰 두 가지에서 총 8가지의 조합. 여러분 교과서에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 지금 판서하고 나서 써서 좀 이렇게 겹치는데 뭐 이거 또 크기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교과서를 참고해서 보면 자, 한 배우자가 형성할 수 있는 유전자형의 조합 총 8가지. 또 상대 배우자도 8가지 형성이 되어져서 이제 그 자녀가 형성할 수 있는 유전자의 조합은 총 몇 가지? 8가지가 되니까 총 6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경우에 이제 나오는 조합되어지는 자손들 보면 아까 전에 썼던 것처럼 자, 모두가 대문자인 경우가 형성할 수 있고요. 얘는 대문자는 5개, 소문자는 1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전에 대문자의 수와 소문자의 수가 대문자가 모두 6개인 경우 그러면 소문자는 없겠고요. 대문자가 모두 5개인 경우 소문자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대문자 4개인 경우 2개, 3개, 3개, 2개, 4개, 하나, 5개, 6개, 6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0개, 그리고 소문자가 6개인 경우 총 7가지의 대소문자의 경우의 수가 형성이 되어져서 표현형은 총 7가지의 경우가 형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 확률도 물어보게 되는데 확률은 자, 모두 대문자가 나올 확률은 단 1가지가 돼요. 그래서 64가지의 경우 중에 보이나? 64가지의 경우 중에 이제 얘는 수학 시간에 배웠던 확률 구하는 거. 순열과 조합을 이용을 해서 6R을 써서 얘는 1가지, 6가지. 자, 얘는 단 1가지라는 건 어렵지 않죠? 모두 대문자일 확률은 단 1가지 경우. 자, 그림상으로서도 라지 A, B, D를 갖는 경우와 반대쪽 라지 A, B, D 갖는 경우는 단 1가지 경우만 있어요. 그 둘만 만났을 때가 되는 것이고 이제 대문자가 5개이면서 소문자 하나인 경우는 첫 번째 얘가 소문자인 경우, 두 번째 얘가 각각의 경우가 돼서 6가지만 되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둘, 이렇게 둘, 이렇게 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일일이 숫자를 세면 어려우니까 확률로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뭐 이거 나는 수학을 못해서 확률 어려워요,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새쌍의 경우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냥 암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64가지 중에 양쪽 끝은 모두 대문자가 됐건 모두 소문자가 됐건 똑같겠죠. 64분의 1만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하나씩 대소문자가 되는 것은 단 6가지가 되겠고. 그럼 이 둘만 합해도 지금 14개가 되죠. 14가지 경우 64가지 중에 14개 빼면 50 남는데 얘는 이제 20, 15 이렇게 그냥 기억하면 그래서 64분의 15, 20, 15 이렇게 확률. 이거는 물론 이제 우리 생명에서 계산을 확률 계산을 정확하게 하느냐 이걸 뭐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건 수학 문제인 거니까 뭐 이 정도는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물어보면 기억해서 해도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뭐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뭐 실제로 만나서 수업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유전에 있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가계도 분석과 함께 거의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에 해당하는 대립 유전자의 관계인 독립과 연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이란 서로 다른 형질의
관여하는 인자들끼리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안 준다고 그랬어요? 주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무관하게 자녀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이 이게 독립의 법칙이고, 자, 이게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위배되는 경우, 독립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형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독립의 법칙은 자, 서로 자, 다른 형질이 서로 다른 염색체, 서로 다른 염색체상이 존재할 땐 서로에게 무관하게 영향을 주지 않고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자손에게 전달된다고 그랬어요. 왜? 유전자가 이제 염색체 상태, 염색체 안에 들어있어서 전달되니까. 근데 하나의 염색체는 하나의 유전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개의 유전자가 같이 있어서 하나의 염색체에 같이 들어있는 유전자들은 한 염색체에 같이 존재하는 유전자들은 세트로 묶여서 전달이 되어진다. 이게 연결된 관계, 연관이 되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트로 묶여 다니기 때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자, 독립 같은 경우에는 자, A라는 형질과 B라는 형질. 자,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우열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니까 뭐 A가 B가 우성이다. 그래서 A라는 형질과 B라는 형질, 서로 다른 형질이 있다. 얘네들이 먼저 독립이라면, 독립의 경우에는 자, 서로 다른 염색체상에 A라는 유전자, 형질을 결정해준 유전자와 B라는 형질을 결정해준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상에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연관의 경우에는 A라는 유전자와 B라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가 아닌 같은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경우를 연관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연관이란, 자, 같은 염색체상에 A, B, 라지 AB, 스몰 AB가 같이 존재하는데, 연관될 때 같은 염색체상이 존재한다고 해서 꼭 대문자는 대문자끼리, 소문자는 소문자끼리만 붙어 다니는 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 라지 A와 스몰 B가, 그리고 스몰 A와 라지 B가 이렇게 연관된 경우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연관될 때 라지는 라지끼리, 스몰은 스몰끼리 연관된 경우를 상인 연관이라고 하고요. 라지, 스몰이 섞여서 연관된 경우를 상반 연관이라고 하는데, 상인 연관이다, 상반 연관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약속하건대 선생님 시험에서는 얘가 상인입니다, 상반입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건 안 내도록 할게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개념이 잡히고 용어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때는, 필요할 때 이제 그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상인, 상반, 이거 막 구분하는 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개념은 라지끼리 묶여 다닐 수도 있고, 스몰끼리 묶여 다닐, 그러니까 라지는 라지끼리, 스몰은 스몰끼리 묶여 다닐 수도 있고, 또 섞여서 묶여 다닐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만 있는 줄 알아요. 때에 따라선 라지가 동형접합자야. B는 라지로 동형접합자야. 근데 B란다. A는 동형접합자인데 B만 이형접합자야. 이런 개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라지끼리, 또 얘는 섞여서 가게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번외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어쨌거나 구분할 것은 두 형질에 대한 유전자, A라는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B라는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얘네들의 서로 염색체상이 존재할 때 서로 다른 염색체상이 존재하면 독립, 같은 염색체상이 존재하면 연관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독립의 경우랑 연관의 경우 나올 수 있는 자손들이 형성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먼저 독립의 경우. 자, 동형접합자인 이런 개체들이 자손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AB가 만들 수 있는 이 개체, 왼쪽 라지 AB를 가지고 있는 이 개체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 몇 가지? 순종이니까 한 가지. 어떻게? 라지 AB를 갖는 경우. 얘도 스몰 AB를 갖는 경우. 단 한 가지. 근데 이 경우는 독립의 경우나 연관의 경우나 똑같아요.
이렇게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가지고 있어도 얘 둘 중에 A에 대해서는 왼쪽 거를 주던 오른쪽 걸 주던 라지 A를, B의 경우도 라지 B를, 얘는 떨어져 있건 붙어 있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 생식세포들이 만나서 형성이 되어졌다. 이런 개체가 나오겠죠. 어떻게? 자, 독립의 경우에 먼저 살펴보는 거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요것도 그려줘야 되면 자, AA, BB. 반대쪽 안 그려도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개체가 나오게 되면 자, 나타나는 표현형은 A도 우성, B도 우성, 둘 다 우성인 애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무슨 법칙? 우열의 법칙. 이제 이런 개체가 자가교배를 했다. 자, 이제 그럼 자가교배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달라지게 되는데, 자, 먼저 독립의 경우는 우리 멘델의 유전 법칙 할 때 독립의 경우 배웠죠? 어떻게? A와 B가 둘 다 우성이네. A와 B가, A는 우성인데 B는 열성이네. A와 B가, A는 열성인데 B만 우성이네. 그리고 모두 A, B가 모두 열성인 애가 그 지겹도록 기억하고 있는 비율 9대 3대 3대 1 이게 나온다. 근데 A 우성 봤을 때 B 우성 열성 9대 3, 3대 1, A 열성일 때 B 우성 열성 3대 1, A가 우성이건 열성이건 B 우성 열성 3대 1 나오는데 상관없다. 반대로 마찬가지죠. 우열의 법칙. 이거. 자, 그러면 이것도 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요.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 자, 얘 둘 다 우성인 이형접합자가 자녀를 만들게 될 때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독립의 경우에는 A에 대해서 몇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A에 대해서 우성이냐 열성이냐 두 가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B에 대해서도 우성이냐 열성이냐 두 가지 만들어져. 그래서 A에 대해서 두 가지, B에 대해서 두 가지, 얘네들이 독립된 사건이면 총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가 나온다. 그렇게 해서 배우자도 네 가지 나와서 총 16가지 나오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자, 비율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얘는 A에 대해서 우성이죠? B에 대해서 우성이죠? 예, A에 대해서 우성, B에 대해서 열성. 얘는 A에 대해서 열성, B에 대해서 우성. 얘는 열성, 열성. 자, A에 대한 우성 열성, B에 대한 우성 열성이 서로 독립적이라면 얘 우성일 때 우성 열성 다 나올 거고요. A에 대해서 열성일 때 우성 열성 다 나올 거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경우의 수는 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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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성, 열성, 우성, 열성, 열성 네 가지 경우가 다 나오는데 얘가 그렇잖아요. 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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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성, 열성, 우성, 열성, 열성 네 가지가 다 나온다. 네 가지가 다 나오면 뭐가 된다? 독립에 해당합니다. 독립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독립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만약에 독립이 아니다. 연관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얘가 이런 독립이 아니라 연관, 얘 또는 얘라면, 자, 먼저 왼쪽 거 상인 연관의 경우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는 몇 가지, A에 대해서 몇 가지, 라지 A가 오느냐, 스몰 A가 오느냐. 요 두 가지가 되죠? 근데 거기에 라지 A가 가면 그 짝꿍으로 항상 누가 따라다닌다? B는 그냥 같이 묶여 다닌다. 라지 B는. 마찬가지죠.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 그 염색체에는 스몰 B도 세트로 묶여간다. 그러면 연관된 경우를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가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이 두 가지가 나오고요. 배우자도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들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자손들은 자,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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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라지, 스몰, 라지, 스몰, 라지,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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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이런 유전자 조합이 나오면서 자, 요 두 개는 라지, 스몰 이형접합자죠. 그리고 요거 하나만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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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 동형접합자인데 어쨌거나 요 셋은 표현형이 다 뭐예요? A도 우성, B도 우성인.
위에 둘 다 우성인 얘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얘 하나는 둘 다 열성인 얘.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이거 지울게요. 비율로 따지면 3대 0대 0대 1이 나온다. 그래서 3대 0대 0대 1, 3대 0대 0대 1 이거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두 가지 형질에 대해서 관여하는 두 가지 형질에 대한 관여하는 인자들의 대립 유전자들에 대해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때 얘가 독립인지 연관인지 그때 그러면 뭐 동형접합자끼리 조합을 해서 이형접합자가 나왔어요. 아니면 그냥 바로 이런 이형접합자가 나왔어요. 얘를 자가교배시켰을 때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다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구분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A에 대해서 우성열성 다 나올 수 있다. B에 대해서 우성열성 다 나올 수 있다. 그럼 독립의 경우,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독립이 최대한 경우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A에 대해서 두 가지, B에 대해서 두 가지, 총 네 가지. 우성우성, 우성열성, 열성우성, 열성열성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모두 나온다. 비율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모두 나온다. 뭐? 독립이다. 근데 그 아래 거는 보니까 모두 안 나오죠. 모두 안 나오네? 그럼 독립이 아니다. 독립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독립이 아니면 뭐란 얘기야? 독립이 아니면 연관입니다. 연관인데 자 얘는 지금 우성은 열성끼리 우성과 열성 우성은 우성끼리 열성은 열성끼리 나왔죠. 그리고 얘의 경우에는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려보세요.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2대 1대 1대 0이 나와요. 어쨌거나 안 나오는 게 하나 있죠. 그러면 네 가지가 모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게 하나만 끼면 독립이 아니다. 그래서 연관이다. 둘 다 연관인데 근데 중요한 게 얘예요. 우성, 열성, 열성, 우성. 우성, 열성, 열성, 우성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안 섞여서 우성은 우성끼리, 열성은 열성끼리만 붙어 다닌다면 섞여 있는 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래서 섞여 있는 게 안 나온다. 그럼 무조건 섞여서 연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섞여 있지 않고 우성은 라지는 라지끼리, 스몰은 스몰끼리인 상인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섞여 있는 게 나왔다. 그 얘기는 섞여 있는 상반 연관이 되어집니다. 자, 이 교배 결과는 자가 교배 말고도 검정 교배라는 게 주어지기도 해요. 검정 교배, 열성 동형 접합자랑 교배하는 거라고 그랬죠? 스몰 AA, BB. 이 결과 상인 연관은 1대 0대 0대 1 나올 거고요. 1대 0대 0대 1 나올 거고요. 상반 연관은 0대 1대 1대 0 나오니까. 어쨌거나 안 나오는 게 있으면 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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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성, 열성, 우성, 열성, 열성 네 가지가 안 나오는 게 있으면 독립 아니다. 그리고 섞여 있는 걸 가지고서 섞여 있는 게 나오면 섞여서 연관, 상반 연관, 섞여 있는 게 안 나오면 섞이지 않는, 안 섞여서 상인 연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죠?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이제 이거는 이렇게 설명보다 이제 구체적인 실질적인 문제들을 좀 다뤄보면서 그때 좀 익혀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념, 우선은 이제 개념 잡는 것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일단 독립의 경우에 서로 다른 염색지상이 있으니까 자손을 형성할 생식세포를 이렇게 처음 이렇게 생식세포 형성되어지는 종류가 이렇게 되고 조합이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최소한 두세 번 정도만 연습장에 놓고 한번 써가면서 연습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찍다 보면 중간에 이 얘기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막 끊고 다시 하고 또 끼어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또 이제 마음이 점점 급해지니까 여러분들에게 직접 교실에서 들어도 좀 이렇게 힘들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좀 힘들까 봐
빨리빨리 끝내줘야 된다라는 부담 때문에 막 급하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좀 잘 정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또 설명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정리하면서 스스로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들 이제 오늘까지 기본적인 이제 유전의 개념들은 다 이제 나갔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람에게서 생겨날 수 있는 유전병에 대해서 대표적인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제 유전병이 이런 식으로 해서 생겨나는 거에 대한 큰 개념을 좀 구분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남은 하루도 여러분들 자, 시간 잘 보내고 즐겁게 보내고 건강 유의하고요. 하여튼 뭐 수업은 출석시 그만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긴 한데 수업 듣고 나서 또 체크를 잘 못해가지고 결과 처리 당하는 부분들은 없을 수 있도록 주의해주고요. 자, 어쨌거나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들 안녕.